자, 1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맥길 운동의 빅3, 사이드 브릿지, 버드독, 컬업 있죠? 코어 근육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컬업 대신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을까요? 코어 운동을 다양하게 해보고 싶고 허리에 부담이 가지고 자, 일단은요. 다양하게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다양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약한 걸 약점을 찾아서 해결해야 좋은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코어는 기본적으로 빅3 자체가 앞, 옆, 뒤를 잡는 건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앞이 약한지, 옆이 약한지, 뒤가 약한지를 알고 약한 부분을 해결해야 좋은 거지, 그냥 응용 동작을 앞에 코어 운동 10가지를 시켜도 전면 코어에 대한 응용 동작 10개만 시키면은 안 되는 거야. 일단은 고관점을 아셔야 됩니다. 다양하다는 것도 그 움직임 면에 대한 걸 잘 보셔야 되고 컬업 같은 경우는 목에 힘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데드버그로 가시면 됩니다. 데드버그로. 결론. 자, 이번 질문. 그립을 어라운드로 하는데 집게 손가락이랑 새끼 손가락이 그립을 다 못 감싼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힘을 못 준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못 감싼다는 그 의미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그 주먹이 쥐는 게 안 된다라고 친다면은 이거는 이제 손목 굴근이죠. 전환의 굴근의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질문 자체가 너무 두리뭉실해서 제가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3번 질문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온라인 강의는 항상 듣고 싶은데 선착순이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착순 하는 이유는 없을까요? 자, 제가 일단 말씀드려요. 제가 하는 게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이, 어떻게 보면은 저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가 하는 선착순을 막 1분 마감 이렇지 않아요. 한 1, 20분 안에 써도 됩니다. 근데 1, 20분, 만약에 제가 보세요. 제가 강의를 하나 준비하는데 시간이 보통 한 3, 4시간 걸립니다. 제가 매주 강의를 만들죠. 3, 4시간 준비해서 하는데 이거를 한 20분, 30분 안에 신청서 하나 못 쓴다? 이러면은 저는 그런 분들한테 강의를 해줄 이유가 없죠. 봉사활동이 아닌데.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다 베푸는 사람이 아니에요. 듣고 싶은 사람한테 베풉니다. 자, 4번 질문. 자, 70대입니다. 나이가 많아요. 어깨를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에서 어깨 찝힘이 있대요. 말씀하신 대로 대각선 패턴대로 아픈 쪽 어깨 반대쪽에 장요근 강화, 전근 강화하면 괜찮아질까요? 모르죠. 해봐야 한다. 그게 뭐다? 평가 재평가. 제가 말하는 거는 뭐 넓은 패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이거 하나 가지고 뾰로롱 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고 순서적으로는 대각선 패턴이 맞지만 이 대각선 패턴 안에서도 심한 사람이 있고 안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판단을 해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평가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평가를 할 줄 모른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장요근이나 정근근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장요근, 정근근만 하면 된다는 의미보다는 장요근, 정근근부터 봐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장요근, 정근근 해서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얘들은 무조건 해결을 하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5번 질문 볼게요. 자, 과거력이 없고 꾸준히 헬스에서 튼튼하신데 오른쪽에 힘이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특히 한 발 널지 할 때 왼발은 잘 버티는데 오른쪽은 긴장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오른쪽과 왼쪽의 힘이 균형이 안 맞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일단은요. 이런 케이스는 수도 없이 많죠. 헬스 한다고 해서 기능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헬스에서 좋다고 하면은 보디빌더가 모든 스포츠를 섭렵을 하든지 아니면은 모든 스포츠에서 정점인 선수가
보디빌더급의 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헬스가 기능이 좋다는 이 전제가 일단은 잘못된 생각. 두 번째, 오른쪽과 왼쪽이 균형이 안 맞는 게 지금 보세요. 왼발은 잘 버티는데 오른쪽이 그러니까 지금 딱 봐도 그냥 오른쪽 고관절 기능이 안 좋은 상태잖아. 그러면 오른쪽 고관절 기능이 왜 안 좋냐? 오른쪽 고관절 기능이 떨어지니까 안 좋은 거지. 여기서 왜 안 좋은지까지 가려면은 제 이론상으로는 이거는 뭐 신장이라든지 간이라는 이런 기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라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죠. 아시겠죠? 그냥 지금 선생님은 이 사람이 오른쪽 고관절이 기능이 상태가 안 좋은 걸 알았잖아. 결과적으로. 그러면 오른쪽에 대한 고관절 기능을 좋게 만들면 됩니다. 그럼 끝이야. 하체근 평가를 해야지. 하체근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하체근 평가를 왜 하겠어요? 고관절 기능이 안 좋은데 고관절 기능이라는 단어 자체도 엄청 넓은 개념이잖아. 이 중에서도 어느 근육에 대한 기능이 안 좋은지를 알아야 되니까 각각에 대한 평가를 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만 첨언하자면 그 근육에 대한 평가 이런 걸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럼 어설프게 이 뇌로 가지 마세요. 선생님, 뇌 분석할 줄 아세요? 뇌 분석하실 줄 아는 선생님 없잖아. 거의 없잖아요. 뉴로 트레이닝 엄청 잘하면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 모르잖아. 이거 어설프게, 아, 이거 뇌가 어떻게 된다, 뇌가 쫄았네, 이렇게 가면은 그냥 산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가지 마세요. 이렇게 안 가도 그냥 근육 분석으로 좋아집니다. 제가 케이스 수도 없이 올리고 있죠. 지금 병원에서 치료 안 되는 거. 그냥 뇌로 안 가도 됩니다. 뇌로 갈 것 같으면 근육 마스터 하고 가세요. 자. 6번 어깨 전임 과정에서 쇄골에 소리가 나는 경우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CT 드로우 이한 구간 푸시 플러스에서 소리가 나면 그건 뭐예요? 지금도 나왔잖아요, 지금. 자, 보세요. 항상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십시오. 지금 뭐예요? 자, 다시 조금 더 쉽게 갑시다.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가 되는 움직임을 분석하세요. 여기서 뭐예요? 전인 전인하는데 쇄골에서 소리가 나잖아. 그럼 뭐 문제입니까? 전인 문제지. 전인이 제대로 안 되니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럼 전인을 제대로 시켜줘야지. 그럼 전인되는 근육이 뭐예요? 전거근이잖아. 그럼 전거근에 대한 기능을 먼저 체크를 한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항상 아시겠죠? 7번. 자, 어깨 전방 활주는 어떤 식으로 교정을 접근해야 할까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지 오른쪽 어깨 찝히는 것과 승모 힘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말씀드렸죠. 전방활주 익상격감 라운드 숄더 의미 없다고. 의미 없습니다. 자꾸 이거 세뇌됐어요. 이거 전방활주도 전부 세뇌돼가지고 전방활주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방활주도 그러니까 전방활주가 있어도 있다고 쳐도 전방활주까지 가면은 견갑이랑 뭐 몸통이 이게 다 틀어져서 결과적으로 전방활주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자꾸 전방활주 같은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방활주가 고쳤다 칠게요. 튀어나온 거 내가 뭐 어떻게든 쑤셔 넣었다 칠게요. 고쳐져도 어깨 기능이 안 좋은 상태란 말이에요. 왜냐? 지금 전방활주는 상완골 문제인데 견갑골 문제를 해결 안 했잖아. 견갑골 문제가 심해지면은 상완골 문제까지 가는 건데 상완골 문제만 고쳐진다고 해서 견갑골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활주 가지고 자꾸 보지 마세요. 요것도 보세요. 유튜브에 전방활주 뭐 어쩌고 저쩌고 엄청 많죠. 실제로 전방활주 고쳐가지고 좋아진 실제 케이스 올린 영상 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잖아. 전부 케이스 없이 그냥 이론만 갖다가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실제 케이스를 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실제로 어깨 좋아지는 케이스를 올리는 여러 가지 보면은 전방 활주만 보고 교정해서 좋아지는 케이스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거 이론적으로 파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자, 문제가 되는 움직임 분석. 사례래. 어깨 외전. 어깨 외전. 어깨 외전지 승모에 힘 들어가잖아. 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잖아요. 견갑의 상방 회전을 해야 되는데
상방회전 해야 되는데 상방회전이 안 돼. 정거근이 잘 안 쓰여. 그러니까 상부 승모근 보상작용. 그러니까 힘이 살해를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견갑 상방회전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전방활주까지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견갑 안 고치면은 전방활주 백날 고쳐도 의미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 이거 세뇌가 너무 많이 됐어요, 이거. 제가 요거 하나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강의, 뭐 유튜브 뭐든 상관없어요. 어떤 걸 보셔도 상관없는데 실제 케이스 없이 그냥 이론만 말하는 거 듣지 마세요. 아시겠죠? 책만 보고 하는 강의, 뭐 이론만 갖다가 유튜브 하는 거 있죠. 말만 들으면 거의 뭐 신이야, 신. 저 라운드 숄더 있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전방 활주 있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이론만 본인, 그러니까 혼자 나와서 이렇게 해보세요. 말만 하고 실제로 그걸 좋아지게 하는 케이스를 못 보여준다? 그러면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의심하세요. 말은 누구나 다 합니다. 말로는 누구를 못 고쳐. 자, 8번 봅시다. 자, 제 회원 중에 공황장애가 있대요. 공황장애가 있는데 항상 뒷목이 불편하고 어지럼증을 느낀다고 하는데 전정기간에 약이 부작용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방법. 자, 요것도 잘 보세요. 요것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선생님들은 뭐예요? 운동시키는 사람이잖아. 지금 보세요. 공황장애 고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어지럼증 고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 트레이너의 역할이 아닙니다. 필라테스 강사의 역할이 아니에요. 이거를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병원에서 해결할 거지. 공황장애는 정신과 가서 해결할 거고, 어지럼증은 이비인후과 가서 해결할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왜 고민합니까? 지금 이분이 증상이 뭐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뒷목이 항상 불편함. 이것만 해결하면 되지. 공황장애 이디 말디. 내가 알 바가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런 공황장애 있으니까 내가 티칭이나 큐잉이나 멘트를 조심스럽게 해야지. 요거는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면 안 됩니다. 우울증이 회원이 왔어요. 어떻게 할까? 알 바가 아니지. 우울증 고치러 왔어요? 회원이 지금 회원이 와가지고 다음 주부터 PT 시작하는데 회원이 저 어지럼증 고쳐주세요 하면서 온 거 아니잖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럼 뒷목이 항상 불편하면 뭐야? 뒷목이 항상 우리 근육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되겠지. 항상 박인장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박인장. 그러면은 왜 뒷목이 박인장되어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지. 보상작용으로 생각해야죠. 근육 검사 해보세요. 제가 케이스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는 이런 겁니다. 뒷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흉쇄 유돌근은 이미 다 풀렸어요. 그 다음에 전면 코어도 다 풀려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장요근까지 약화가 됩니다. 이런 데가 해결이 돼야 뒷목이 해결이 됩니다. 뒷목 각인장은 오래 걸려요.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면에 대한 해석이고 후면으로 갔을 때도 흉추 기립근이 이미 흉추에 대한 기능이 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흉추를 잘 못 쓰기 때문에 경추를 많이 씁니다. 이런 경 이렇게 분석해서 이런 그 애들을 좋아지게 만들면 된다. 아시겠죠? 병원 아닙니다. 어설프게 의사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자, 9번 질문 볼게요. 아, 스페셜 테스트 활용하나요? 아니요, 저는 스페셜 테스트 안 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근육 검사로 그냥 다 볼 수 있어요. 스페셜 테스트는요, 구조적인 진단. 자, 요것도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스페셜 테스트, 이학적 검사 말씀드렸죠. 제가 이학적 검사 강의 때도 말씀드렸죠. 스페셜 테스트는요, 기능적 테스트가 아닙니다. 기능을 보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를 보는 테스트입니다. 요걸 가지고 기능적인 분석을 하시면 안 돼요. 애초에 스페셜 테스트는 구조적인 문제를 찾는 검사입니다. 자, 10번 질문 볼게요. 질문 기내 봅시다. 자, 자, 봅시다. 어린 시절 사고 및 수술로 인하여 다리가 길이 돼요. 다리 길이가 다릅니다. 요거는 뭐예요? 구조적인 문제죠.
30년 전후 깔창을 썼대요. 깔창이 없으면은 몸에 불균형 있고 통증은 허리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자세가 해부학적 자세 각밖에 나왔을 때는 이상근 증후군과 같은 저림과 통증이 동반되며 걷기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한 번 발생한 통증은 수개월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고관절에 대한 불균형도 굉장히 심한 거죠. 굉장히 심하고 그러면은 잠시만요. 제가 궁금한 게 깔창이 없어서 이렇게 불편한 거면은 깔창을 무조건 껴야죠. 이거는 기능적인 게 이미 불균형이 구조적인 불균형이 있는데 그리고 저는 무조건 기능적인 평가로 갑니다. 무조건 다리가 길이가 짧든 뭐 골반이 어떻든 저떻든 저는 전신에 대한 기능을 평가를 하고 기능을 개선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뭐 항상 똑같아요. 제가 하는 방식은 측만증이든 뭐 다리기 어떻든 똑같습니다. 요걸로 중점적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케이스에서는 우선은 깔고 가야 될 게 뭐예요? 구조적인 문제는 이거는 아예 뼈의 문제잖아. 이거는 고칠 수 없죠. 애초에 목적 자체를 이 구조적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접근을 가는 게 아니라 이런 틀어진 구조적인 상태에서도 기능을 최대한 개선시킨다. 요걸 목적으로 갑니다. 한계는 있겠죠. 당연히 한계가 있지. 한계는 감안하더라도 기능적인 부분에서 좋아질 수 있는 거는 좋아지게 만들어 준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케이스로. 소아마비. 소아마비가 뭐예요? 선천적으로 한쪽 다리 못 쓰는 거죠.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보세요. 왼쪽 다리가 마비라 칠게요. 그러면은 오른쪽 다리로만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만약에 치료를 한다 하면 왼쪽 다리에 대한 치료를 안 하죠. 못 하죠. 이거는 아예 그냥 선천적인 뇌의 문제로 왼쪽 다리를 못 쓰니까 오른쪽 다리에 대한 기능을 개선시키는 걸 목적으로 갑니다. 오른쪽 다리로만 사용하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과부하가 걸리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오른쪽 다리에 대한 기능이 떨어지면 더 불편하니까 오른쪽 다리를 최대한 좋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최대한 좋게 만들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1번 볼게요. 또 이런 거 나왔네. 자, 봅시다.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어깨에 석회가 생기신 회원인데 병원에서 운동하지 말라고 했대요. 자, 요 멘트에 대해서 조금 또 얘기를 나눠봅시다. 자, 선생님들이 병원에 가보신 적이 있죠? 한 번도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고 한 적은 없을 거야. 그러면은 까놓고 딱 생각해 봅시다. 병원에서 운동을 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고로 저는 제가 치료하는 99%는 병원에서 치료 안 되는 사람만 봅니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치료 안 되는 사람을 제가 치료를 거의 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병원에서 운동을 논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지 아셔야 됩니다. 의사가 운동할 줄 알아요,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이 병원 의사 중에서 운동해 본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운동한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뭐 취미로 운동하는 정도지 운동 잘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의사가 운동을 한다 못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운동을 논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온 사람을 제가 운동으로 치료를 수도 없이 해봤기 때문에 병원에서 운동을 논하려면은 최소한 운동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운동을 논하는데 운동 하나도 할 줄 모르면서 그냥 냅다 운동하지 말라고 하는 병원이 엄청 많아요. 제가 지금 11번 요 케이스를 못 봤지만 이런 비슷한 케이스는 제가 수백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병원에서 운동을 논하는 거는요, 무시하세요. 무시하십시오. 진짜 웃긴 게 그 어깨 안 좋은데 병원 가서 전거근 얘기하는 병원 몇 군데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알잖아. 어깨 움직임, 어깨 운동에 있어서 전거근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거의 상식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병원 가서 어깨 아픈데 전거근 치료하는 병원이 없어요. 그 말은 뭐다?
병원에서는 전거근에 대한 이런 걸 몰라요. 왜냐? CT, MRI, 엑스레이, 초음파 찍어봤자 전거근 파열 이런 거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는 전거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전거근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데 거기서 운동을 해라 마라 논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병원에서 어깨 재활 이런 거 해보세요. 전부 회전근개 얘기밖에 안 합니다. 왜냐? 회전근개 파열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운동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근데 그거를 논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제가 치과 의사가 아니죠. 저는 치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가 왔을 때 저 이빨이 어떻게 안 좋아요? 저 말 못합니다. 모르니까. 말 못하는 게 당연한데 이 운동의 이유도 모르는 주제에 이 운동에 논하는 그 들어보면 기가 찹니다. 어쨌든 이런 거는 무시하세요. 쫄지 마세요. 병원에서 치료는 주사 놓고 수술할 수는 있다 치더라도 의사들 선생님들보다 운동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말라 하라는 운동할 때 움직임에서 통증 유무만 보세요. 아시겠죠? 어떤 동작에서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그 움직임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병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무시해라. 뭐 병원에서 약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우리는 몰라. 하지만 운동은 우리가 더 잘한다. 자, 그리고 볼게요. 전방경사의 플랫백에 어깨 가동 범위가 굴곡에서 90도까지만 들어올릴 수 있대요. 와, 이거는 엄청 심하죠. 석회가 이 정도로 끼면 엄청 심한 겁니다. 강도는 높은 걸 원하세요. 자, 요거에서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이대로 가면은 어깨 다 부사집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좀 골치 아파요. 왜냐? 이 정도로 보세요. 뭐 전방경사 플랫백 모를 수도 있어. 인지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어깨가 90도까지밖에 안 올라가는데 빡세게 운동하고 싶다. 이런 똥꼬집 있는 회원은 좀 이제 힘듭니다. 잘못하면 독박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깨 다 부서진다고 경고하세요. 다, 다 부서져도 괜찮으면은 해드릴게요. 이렇게 확실히 말하세요. 이런 고집 센 회원분들은 잘못하면은 주도권 넘어가면은 이렇게 해서 강도 높은 거에서 강도 높은 거 시켰는데 어깨 고장 나면은 왜 어깨 안 좋아졌나고 분명히 대듭니다. 고집 있는 분들은. 이거 확실히 얘기를 하고요. 일단은 이분은 어깨 운동하면 안 됩니다. 제가 확실히 말할게요. 왜 석회가 끼냐면요. 석회는요, 쉽게 말해서 굳은 살 같은 겁니다. 뼈가 자라는 건데, 우리가 턱걸이 같은 거 계속, 피부가 계속 자극을 받으면은 피부가 딱딱해지고 두꺼워지죠. 그게 뼈에서도 똑같습니다. 뼈가 충돌이 계속 되거나 하면은 뼈가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깨 충돌 같은 게 수술해서 뼈 깎는 수술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굳은 살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어깨 충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게 누적이 돼서 지금 자란 거기 때문에 그 말은 뭐다? 어깨에 대한 기능이 아예 개판이다. 어깨 움직임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아예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전방경사에 플랫백까지 있으니 골반도 다 망가졌잖아. 그러니까 몸에 이런 분들 근육 검사하면은 몸 개판으로 나오거든요. 기능이. 몸의 기능이 엉망인데 강도 높은 걸 원한다고 했죠. 이 사람이 왜 엉망이 됐냐? 기능이 엉망인데 무조건 빡세게 힘들게 하면서 운동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보상작용이 아주 많이 일어나죠. 온몸에 보상작용이 일어나니까 이 지경까지 간 거야. 그럼 이 지경까지 갔으면은, 아, 내가 운동을 잘못했구나. 내가 운동 방법과 이런 게 다 틀렸구나라고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뭔가 이거를 본인은 더 강하게 운동해야 된다는 아주 이 잘못된 생각으로 결론이 나버린 겁니다. 이거 못 고치면은 차라리 PT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를 선생님이 기능 검사하면 사실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내 몸에 이렇게 엉망인 거를 느끼면은 사실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런 분들이 또 중량은 또 세게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몸이 다 엉망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가면은 절대 안 된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주도권을 이 사람 말 들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시간이 넘었네요.